이단정의 도시여행 이도저도.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의 도시여행 이도저도 MC JJ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야, 브라이언, 저희 바르셀로나 편이 반응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때 5시간 동안 녹화하느라고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배고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이 좋게 나와서 너무 지금 뿌듯한 마음입니다. 저도 진짜 그 방송 진행을 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정말 평소에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었는데 네,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바르셀로나 2탄도 있나요? 뭐 2탄까지는 네. 아니고요. 그 바르셀로나 주변에 있는 네. 정말 그곳만 보고 가지 마시오. 뭐 인근 네. 도시 바르셀로나의 인근 도시를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근 도시 어디요? 바르셀로나만 그럼 보고 가지 말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네. 트렌드가 그 여행의 추세가 대도시 한 곳만을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요. 예. 그 기라성 같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이 소도시들을 여행하는 것이 요즘에 그 트렌드고요. 또 소도시만 전문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그 여행 가이드북인가요?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많이 잘 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도 그렇지만 이 까탈루냐 자체에 너무 많은 그 볼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을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단순히 뭐 인근 도시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그런 도시고요. 바르셀로나의 그림자에 그 가려진 도시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이 빛을 내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소도시, 그런 의미 있는 소도시를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 인파의 등을 막 이렇게 떠밀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서 음미하면서 걷는 그런 소도시를 여행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인파가 많은 거 좋아는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너무 북적거리는 데 있다가도 네. 현지 분위기 딱 느끼면서 네. 이렇게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네. 조금 여유로운 그런 게 또 매력적일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체스 그리고 몬세라트 그리고 지로나 이렇게 그 세 군데, 세 도시죠. 이렇게 세 군데의 네. 도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또 세 곳 다 바르셀로나에서 가기도 편하고 또 볼거리도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르셀로나만 보고 가지 마세요. 인근 도시 둘러보기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도시 이름들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시체스입니다. 시체스. 시체스. 네. 시체스 어떤 도시인가요? 네, 이 시체스야말로 네. 정말 그 자유스러운 자유로운 영혼들이 만드는 천국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가 바로 시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천국들 많은데 얼마나 그렇죠. 천국 같길래 그럼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시체스가? 네, 시체스는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 남쪽에 있습니다. 남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니까요. 그게 가깝네. 멀지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그 타라고나까지 약 100km 정도의 이렇게 황금 해안이 쫙 해안선을 따라서 펼쳐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코스타 도라다라고 합니다. 코스타 도라다. 네. 그 말이 바로 황금 해안이라는 뜻인데요. 그 황금 해안의 중심을 이루는 도시가 바로 시체스고 그 바르셀로나 근교를 대표하는 그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황금 해안. 네. 그럼 휴양지고 여기가 약간 바닷가가 쫙 예쁠 그런 곳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스페인의 이미지가 저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페인 하면 네. 해변가가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건가? 그러면은 네. 뭐 바르셀로나 체질이시네요. 바르셀로나가 바닷가에 있으니까. 네. 저는 사실 스페인 하면은 그 마드리드를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바닷가가 거기는 완전히 내륙이라서 바닷가가 없는데 네. 바르셀로나는 그 해변이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 국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게 우리 바르셀로나도 인근 도시를 예고를 한번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마드리드도 오늘 얘기하셨으니까 네. 다음에 마드리드 한번 갈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도시를 지금 마드리드로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시체스의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작은 거죠. 진짜 작네. 네, 중요한 것은 관광객의 수가 뭐 현지 거주하는 인구의 이제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 현지에 사는 사람이 3만 명인데 네. 찾아오는 사람은 10배 이상이니까 뭐 몇십만 명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르셀로나의 해변이 그 인공 해변이거든요. 네. 만약 이렇게 인공으로 조성된 그런 해변이라면 이 시체스의 해변은 그 100% 자연 해변입니다. 야. 그래서 그 자연 해변 눈앞에 쫙 펼쳐지는 그 또 지중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중해의 아름다움은 정말 압권이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해변이? 거기가 뭐 해운대 이런 데 생각하면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해운대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네. 사실 이 시체스라고 하는 도시는 그 네. 로마 시대 때에는 그 네. 항구로 이렇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배가 들어오고 배가 나가고 물건이 실려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게 도시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막 네.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데 흥망성쇠를 거치다가 이 19세기 후반에 이 부자들이 특히 카탈루냐의 부자들이 이곳에 이제 그 아름답고 하니까 별장을 많이 만들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렇게 고급 휴양지로 이렇게 재탄생하게 된 것인데 음. 그 뭐 예술가들이 그들을 후원해주는 부자들이 들어오니까 따라서 들어온 것이죠. 따라서 들어와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페인 모더니즘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름답기 때문에 또 더 아름다워서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 도시이기도 합니다. 흥망성쇠를 거쳐서 지금은 예술 도시. 그렇습니다. 브랜도 흥했다 망했다 하시나요? 저도 뭐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그 팟캐스트를 하는 이 낙으로 네.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흥할 때가 아닌가. 하루하루 그 조회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지금. 예, 제가 그래서 뭐 좀만 안 나와도 약간 잠을 못 이루신다는 뭐 그런 말씀을. 예전엔 제가 네. 술을 많이 먹고 커피를 먹어서 잠을 못 잤는데 요즘에는 이게 앞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하시는 분들은 다 제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회수에 네. 정말 이게 일희일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체스가 굉장히 또 아름답고 또 예술 도시라고 하다 보면 네. 영화 뭐 드라마 이런 촬영도 많이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영화 같은 거 예, 나왔나? 그래서 네. 정말 잘 말씀을 하셨고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S사에서 했었던 그렇습니다. 그 전지현 씨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민호 씨하고 전지현 씨가 나오는 이민호 씨가 나왔었나요? 이민호 씨가 나왔었나요? 저는 여자 주인공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 푸른 바다의 전설의 일부가 이 도시 그 시체스에서 촬영이 그 되었고요. 그거 촬영이 된 이후에 또 한국 분들이 또 그런 거 잘 찾아다니시잖아요. 맞아요. 드라마 한번 나오면은 난리 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요즘에는 특히 많이 찾아가시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그 라오스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방송 타면서 지금 라오스 가면은 전부 한국 한글밖에 없대요. 그렇습니다. 한국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 예, 그게 바로 그 드라마의 파워입니다. 네, 그런데 시스는 근데 어떻게 가면 돼요? 35km면? 그렇습니다. 가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가면 시체스를 가는 방법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느냐, 버스를 타느냐인데 그 기차를 타게 되면 그 산치역이라고 있습니다. 산치역이나 또 그라시아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프란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 세 군데에서 그 시간을 맞춰서 타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산치역에서 많이 탑니다. 왜냐 그러면 산치역이 그 바르셀로나의 중앙역입니다. 네. 그 고속열차나 국제선이죠. 이게 그러니까 비행기 국제선이 아니고 기차 국제선. 기차 국제선 뭐 프랑크푸르트도 가고 베를린도 가고 뭐 베니스도 가는 이런 국제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차가 지나가는 큰 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산치역에서 많이 그 기차를 타게 됩니다. 저는 유럽이 이런 게 너무 부러워요. 기차 타고 외국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게 통일돼가지고 나중에 좀 러시아로 막 기차 타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통일이 돼서 그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요 유럽으로 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버스로는 그럼 어떻게 가요? 예, 저는 사실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 까탈루냐 광장, 우리가 바르셀로나 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까탈루냐 광장에서 매 30분마다 운행이 되는 그 몬버스, MON 몬버스라는 노선이 있는데 그럼 뭔 버스야? 이 버스를 타면 그 몬버스요. 그 몬버스를 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 편에서 얘기했던 그 티텐이라고 하는 그 승차권, 그 회수권이요.
그걸로도 그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로 가셔도 됩니다. 일단 어떤 게 더 빠른지 궁금한데요. 예, 기차는 한 30분 정도 걸리고 버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걸려서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요. 별로 뭐 차이가 안 나죠. 저는 뭐 버스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그러면 뭐 지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래야 되니까요. 그리고 바깥도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차도 근데 기차도 참 기차도 바깥은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외부 구간으로 나가면서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싫어서 일단은 저는 몸버스를 탔는데 이번에는 참 버스가 너무 편했습니다. 근데 10분 차이면은 또 그중에서 가격 저렴한 거 선택을 해야죠. 가격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근데 버스나 그 기차나 가격이 모두 4.1유로입니다. 똑같아요? 4.1유로면은 한 5,000원 정도 하는 건가? 뭐 조금 더 됩니다. 조금 더 되죠. 가격 괜찮네요. 예, 가격 괜찮습니다. 한 6,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저렴하네. 그럼 바닷가가 거기가 유명하면 여름에 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여름이 좋긴 한데 사실 뭐 시체수는 뭐 연중 어느 때 가도 좋고요. 제가 갔던 2월에도 2월 한 중순인데 그 한낮의 기온이 22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월에요? 예, 2월에 22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때 막 좀 약간 그 이렇게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옷 벗고 훌훌 벗고 수영하시는 분도 있고 보였고요. 근데 사실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좋다라고 하고 더 좋은 것은 사실은 뭐 7, 8월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7, 8월은 뭐 유럽에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뭐 인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숙소를 찾는데 좀 어렵다. 숙소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을 좀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2월이나 3월에 가도 뭐 그 이베리안 반도에 강력한 그 햇빛이 내려 쬐기 때문에 그 가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 여행을 다 비수기에만 가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뭐 거의 안 잡고 그냥 가서 당일날 잡고 막 그래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게 좀 힘들겠구나. 그래도 뭐 찾다 보면은 뭐 어딘가 뭐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어디 누구 사이에서 자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 되게 많이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여기가 이제 관광 도시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도시라서 그런지 그 중저가 호텔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호텔 예약 사이트, 저는 뭐 아고다를 잘 이용합니다만. 저도 그거 잘 이용하는데. 아고다 잘 이용하는데 그런 그 호텔 예약 사이트에 이렇게 등재가 되지 않은 뭐 그런 작은 호텔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도 되고 또 이런 좀 흥정도 되지 않아요? 약간 흥정도 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또 하나의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바르셀로나에서 뭐 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호텔들이 완전히 솔드아웃이 되면 사람들이 그 시체스에 와서요. 좀 그나마 좀 한산한 시체스에 와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꿀팁이네요, 이것도. 역시 브라이언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참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뭐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르셀로나는 주변 도시에 묵으면서 또 바르셀로나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좋네요. 숙소도 예약을 하고 이제 시체스에 도착을 하면. 그럼 뭐부터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시체스 기차역에 아니면 버스역에 그 내리시면 그 기차역이나 버스역에서 그 해변까지 가는데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걸어서요. 10분도 안 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역 앞에 기차를 타고 오신 분은 그 역 앞 광장에 그 여행자 안내소가 있습니다. 요 여행자 안내소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요 지도를 챙기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뭐 도시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도를 뭐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다니면 다 나오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도를 챙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 지도를 요 여행 안내소에서 받은 요 지도를 잘 모아 두시면 이게 나중에 큰 기념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수거니어가 될 수가 있죠. 저는 사실 지금까지 각 도시의 지도를 꽤 많이 모아놨습니다. 막 20년 전에 모았던 그런 도시도 지금 있습니다. 혹시 구글 지도를 잘 못 봐서 뭐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런 거 좀 약하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구글 지도를 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념품으로 모으는 거 되게 좋네요. 일단 무료고. 저도 사실 그런 건 좋아해요. 뭐 교통카드 사용했었던 거 그대로 갖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뭐 지하철에서 뭐 넣는 그런 조그만 그런 뭐라 그러죠? 코인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갖고 있는 건 좋아하는데 지도도 저도 한번 가면 모아봐야겠어요. 돈이 안 든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코앞에 이제
바다가 있다고 하셔 10분 정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예, 맞습니다. 그 10분 정도 그 시내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걷는 곳이 따라가면 되죠.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시내 방향으로 걸으면 해변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시체스를 그 스페인의 그 산토리니 원래 산토리니가 그 그리스의 산토리니거든요. 근데 스페인의 산토리니라고 부르는데 산토리니 하면은 왜 그 하얀 외벽에 그 파란색 창문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음료수의 광고로도 그렇죠. 네. 그 음료수 또 그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네. 시체스도 이런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 그 하얀 집들과 또 이제 발코니의 꽃들 그리고 넓게 펼쳐진 그 해변의 테라스 카페 뭐 이런 것들 또 언덕 위에 자리한 성당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페인의 산토리니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정말 그 실루엣이 정말 그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 동화 속의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그 영화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그 동화 마을, 네. 동화 마을이 생각날 그 정도의 필이었습니다. 그것도 보셨어요, 영화? 네.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됐다고. 네, 예전 그 1960년대 중반에 나왔던 네. 그 줄리 앤드루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줄리 앤드루스께서 주연하셨던 것은 정말 대단한 영화였는데 그것은 이제 리메이크한 뭐 오래 본 그 영화 메리 포핀스는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참패를 한 걸로 제가 참패 기사를 봤거든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해운대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확실히. 네. 이거 어떤 느낌인지 네. 뭐 이거 또 뭐 대충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체스 해변이 장관인데. 그 시체스의 그 해변은 시체스의 비치는 그 9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구역이 있어요? 예, 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다는 못 가봤는데 그 중요한 구역을 많이 가봤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것이 이 9개의 그 비치 중에서 9개로 나뉘어지는 9개 구역으로 나뉘어지는 이 비치 중에서 여기에 그 참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누드 비치가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뭐 이렇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구역이군요. 예. 근데 이 누드 비치가 아니더라도 이 톰리스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요. 톰리스가 누구예요? 뭐예요? 또 이렇게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 예, 톰리스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왜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 상의를 안 입으신 그 어떤 그걸 톰리스라고 하나요? 수영복 상의를 안 입으신 거죠. 남자가 안 입었을 때는 톰리스가 아니고. 예, 그렇죠. 남자는 원래 톰리스고요. 뭐 저기 여성분이 그 저기 안 입었을 때 톰리스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이 누드비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톰리스들이 많이 보이니까 너무 또 거기서 당황하면 티가 나니까. 누드비치가 아니어도 맞나요? 그렇습니다. 유럽을 안 가봐가지고 당장 가고 싶네요. 예. 누드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톰리스들이 많고. 네. 근데 이제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고 요 해변에 이제 간단한 그 야외 샤워 시설도 있고요. 또 발을 닦을 수 있는 그 세족장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탈의실이 없습니다. 탈의실이 없어서 그냥 옷은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갈아 입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 옷 안에다가 미리 수영복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탈의를 하시고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냥 현지인들은 옆에 누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옷을 갈아 입으시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드비치가 아니어도. 예, 누드비치가 아니어도 막 옷을 갈아 입으시니까 참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문화 그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격 받으셨습니까? 저는 뭐 충격을 받았지만 안 받은 척 하느라고 좀 약간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 누드비치 구역도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저는 시체스의 누드비치를 가봤고요. 거기가 이제 이름이 그 플라차 데 발민스라고 합니다. 이 플라차라고 하는 것이 그 비치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플라차 데 발민스 안 하고 이제 현지 사람들한테 그냥 뭐 발민스 비치 어디냐 발민스라고 얘기하면 다 알려주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한 누드 비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아까의 뭐 톰리스의 그런 뭐 문화 충격은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고 입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입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눈총을 받고 여기서는 벗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부안해동을 하면서 이렇게 놀라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시면 되고 물론 그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행위는 금지가 되고 더 충격적인 건 아니죠. 더 정말 재밌는 게 게이 전용 비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플라차 데 롬모트라고 하는 롬모트 비치죠. 롬모트 비치는 완전히
게이 전용 비치입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남성 동성애자들, 발음도 안 돼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런 그 비치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천국인 것이죠. 아 그럼 여성은 들어가질 못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뭐 이제 게이들 전용이니까요. 이제 그 게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동성애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해변도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해변을 뭐 가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 네. 그런 재미들도 있긴 있겠네요. 네, 솔솔합니다. 여러 가지 뭐 구역들에. 그렇습니다. 저희 뭐 동참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보고만 와도 되고. 네네네. 근데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뭐 누드비치에 가서 동참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뭐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둘러보고 빨리 이렇게 뭐 눈총을 좀 주니까. 그럼 그 브라이언이 방금 누드비치 말씀하셨을 때 자신감이라는 건 그 당황하지 않는 자신감인가 다른 자신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복합적인 여러 가지 뭐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변은 제가 나간 사람. 네, 해변은 이쯤 하고 네. 다른 곳은 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당이 하나 있는데 산타 테클라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타 테클라 성당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 시체스의 그 스카이라인을 책임지는 그런 성당이고요. 네. 그 17세기에 그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19세기에 또 다른 부속 건물들이 많이 추가된 그런 그 성당입니다. 브라이언하고 유럽 얘기하면은 그 성당이나 뭐 네. 이런 옛날 건물들이 다수시 뭐 중심되고 그런 얘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 성당을 빼놓고 종교 건축물을 빼놓고 뭐 유럽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생각나세요? 그 부다페스트의 그 마차시 성당 생각나시나요?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지금 또 복습을 안 했네. 네, 또 복습을 또 좀 안 하셨습니다. 네. 그 부다페스트의 그 마차시 성당도 그 마차시 대왕이 증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도중에 이렇게 중축된 건물들이 유럽에는 참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성당의 그 첨탑에 오르면 그 시체스가 다 보입니다. 해변까지 쫙 보이고 올드 시티가 다 보이는데 그 전경을 즐길 수가 있고요. 또 성당 주변에 있는 그 좁은 골목들에서 그 사진을 찍는 재미가 굉장히 솔솔합니다. 야, 우리는 참 이 건물들 다시 허물고 새 걸로 짓기 바쁜데 네. 이렇게 중축하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당인데 또 전망대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체스 하면 그 절대 못 넘어가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그게 네.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예, 바로 그 시체스 영화제입니다. 영화제가 유명해요? 예, 시체스는 그 영화제의 도시고요. 네. 매년 그 10월에 열리는 시체스 영화제가 사실은 1968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으니까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예. 50년이 넘은 그 유서 깊은 영화제고요. 근데 이 영화제가 우리나라의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부천에서 열리는 그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처럼 그 SF나 그 공포 스릴러 뭐 요런 그 판타스틱 장르 위주의 영화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영화제는 아니고 세계 3대 그 판타스틱 영화제로 꼽히는 그런 영화제인데 이 영화제가 시체스에서 매년 10월에 개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한국 작품들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의 그 상당히 우호적이고요.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윤종찬 감독의 소름이라든가 그 박기영 감독의 아카시아 그리고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 전 이거 봤습니다. 공포 영화인데요. 예, 김지훈 감독의 유명하죠. 장화홍련. 그리고 이제 그 이수영 감독의 4인용 식당. 저도 이거 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 국제 시체스 국제 영화제의 그 초청을 받은 바가 있고요.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그 올드보이, 2005년도에 그 친절한 금자씨 네. 이게 출품이 박찬욱 돼서 감독. 굉장히 그 호평을 받았고요. 그 뭐 올드보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2004년도에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그런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2016년도에 그 부산행과 그 곡성 뭐 이런 영화들이 출품이 돼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영화에도 굉장히 그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그런 영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시체스 영화제 저는 잘 몰랐는데 한국 영화를 되게 좋아하네요 이곳에서.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제 기간에 맞춰서 그 좀비 워크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좀비 워크요? 예, 이게 네. 또 영화제의 그 가장 큰 그 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판타스틱 영화제라서 그렇구나. 그런 거 공포 같습니다. 좋아하고, 예. 예, 그래서 뭐 시체스의 그 좀비 페스티벌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좀비 분장을 한 사람들로 이제 한 도시가 할로윈이네 할로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자 예. 이래서 시체스예요? 시체들이 돌아다녀서? 아 정말 듣고 보니까 이거 정말 야제 개그는 아니죠. 이거 야제 개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저도 시체스. 예, 생각을 못했는데. 독특한 도시네요. 예, 시체 다음에 그 영어 S 복수를 붙인 건가요? 시체스. 아 시체스. 예. 영화제하고 또 좀비 페스티벌하고 막 예, 그러면 그래서 볼거리들이 또 막히는데요 더.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좀비 페스티벌도 즐기면은 좋으실 것 같고. 네. 또 스페인 하면은 또 축제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카탈루냐 지방에서 가장 알아주는 그 시체스 카니발이 열리는 도시도 바로 시체스입니다. 아, 아까 지금 방금 시체스 하니까 자꾸 시체스 카니발도 시체들이 즐기는 그런 것 같네고. 네, 그렇습니다. 축제면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좀 독특할 수도 있는데 축제가 보통 여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름이나 뭐 그때 많이 하는데 이게 매년 2월 7일부터 그 13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 주요 도로가 다 통제가 되고요. 네. 축제를 즐기려는 그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한 도시가 그냥 꽉 그 메워지는 것이죠. 도로 통제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니 2월도 뭐 따뜻하다고 했으니까 네. 그럴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축제 근데 좀 예. 되게 큰 축제인가 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도시의 부분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네. 시체스의 전체가 뭐 도시 전체가 하는 그런 그 축제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 축제에서 시체스 카니발에서 가장 볼만한 건요? 네, 시체스 카니발에서 그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여장 남자들의 퍼레이드가 특히 유명한데 이 시체스가 동성애에 관해서는 스페인에서 정말 최고로 관대한 도시가 아닌가, 최고의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시체스 카니발이 동성애 축제예요? 그렇습니다. 뭐 동성애 축제는 아닌데, 네. 물론 다른 축제들도 있는데 그 동성애자들도 많이 그 참석을 하고 여장 남자들이 많이 그 참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축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전용 축제는 그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열리는 시체스 게이 프라이드 축제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있구나. 예. 예, 따로 있는데 요때 이제 우리 호주편에서도 우리가 시드니 게이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도 이제 그 6월이나 7월 사이에 그 열리는 그 시체스 게이 프라이드 축제가 따로 있는데 요때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동성애 커플들이 화려한 옷차림과 또 그들만의 그 장신구를 하고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막 선보이는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축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촌에서 하던가요? 그런 것도 네, 본 적 있었는데. 시청 앞이나 광화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옷 막 멋있는 거 입고 그렇습니다.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스도 요 그 축제 기간에는 뭐 그 메인 거리는 그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그 무지개색 깃발로 장식이 됩니다. 그 무지개색이 그 동성애자를 그 의미하는 그런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색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시즌은 이 동성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깨어 있고 네. 자유로운 것인가 봐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시민 의식 조사에서 동성애의 가장 긍정적인 나라 1위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예,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벌써 꽤 14년 전인가요? 2005년에 스페인은 그 동성 결혼을 이미 합법화를 했습니다. 2005년에요. 네. 빠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체스에는 1980년에 꽤 오래전이죠. 스페인 최초의 그 게이 클럽이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무지개 깃발이 달린 곳은 게이가 출입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체스는 그 인디펜던트지라고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그 인디펜던트지에서 뽑은 동성애자를 위한 유럽 4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친동성애자 도시, 친동성애
10대 도시로 오. 꼽힌 그런 바로 도시가 시체스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이 그런 쪽으로 트여 있는 건 전 진짜 몰랐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가려나? 예, 그래서 제가 뭐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 프레디 머큐리께서도 아하. 예, 이곳에 오지 네.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왜 어디를 가나, 그러게요. 어디를 네. 가나 그 프레디 머큐리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생각하면서도 프레디 머큐리를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르셀로나 편에서. 근데 어디를 가나 이렇게 뭐 프레디 머큐리하고 뭔가 연관을 지으려는 그런 좀 습성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에요. 역시 에요. 에요. 리라리라리라리라. alright. alright. 자, 역시 김팬입니다. 네. 다음은 어디로 가시나요? 네, 다음은 이거 너무 재밌어서 이게 좀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되게 좋아하시네. 애요 하시니까 저도 뭐 부지불식간에 애요가 나왔습니다. 네. 예, 다음은 그 까사 바카르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바카르디는 네. 그 술을 좀 하시는 그 뭐 JJ도 좀 전 아시지 술 잘 않습니까? 몰라요. 그러시나요? 네, 잘 모르는데 바카르디는 알죠. 그 양주 바카르디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양주 그 바카르디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양주가 아니고 럼주고요. 사탕수수로 만드는, 그래서 쿠바 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자마이카나 쿠바 이런 데서 생산이 되는 럼주인데요. 아주 유명한 럼주입니다. 그 바카르디가 바로 그 바카르디의 집이 그 시체스에 있는 건데. 바카르디의 집이요? 바카르디 예. 만든 사람이 바카르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쿠바에서 만들어져서 현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바카르디 술회사. 네. 그 술회사의 창시자가 누구냐 그러면 페쿤도 바카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페쿤도 바카르디가 바로 시체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카르디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바카르디가 시체스에서는 단 한 번도 생산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쿠바에서 생산이 됐죠. 한 번도 없는데. 네. 요 바카르디가 그 바르셀로나의 지사를 열면서, 역시 큰 도시로 가야죠. 이 바르셀로나의 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게 유명해지면서, 네. 워낙 바르셀로나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아니 까사 바카르디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까사가 집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이 까사 바카르디에는 뭐 있어요? 예. 바카르디 집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네. 바르셀로나 편에서 뭐 까사 뭐 밀라도 있었고요. 까사 바티우도 있었는데 그 까사 바카르디가 까사의 집이 맞고, 저기 까사의 집이 아니고 그 바카르디의 집이 네. 그 맞고요. 그래서 그 바카르디의 그 고향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시체스의 까사 바카르디가.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작은 박물관이 있고 또 체험관이 있고 또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라운지 바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술을 좋아하시면 요 까사 바카르디에 가셔서 바카르디 한 잔 먹거나 뭐 와인이나 맥주도 파니까요. 그거 먹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술을 엄청 뭐 좋아하는 그런 부류는 아닌데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마실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왜 이렇게 JJ 얼굴을 이렇게 뵐 때마다 네. 술에 절어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건데 이건 왜일까요? 다들 저 술 담배 되게 잘하는 줄 아세요? 담배도 안 피는데 네. 이미지가 약간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술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도 네. 그건 해보고 싶어요. 그 영화 속에 보면 네. 바에 가가지고 혼자 탁 분위기 잡으면서 네. 뭐 한 잔 뭐 바카르디 한 잔 주세요. 네. 딱 옆에 딱 보면 여성분이 한 분 혼자서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루엣 좋습니다. 제가 예. 네, 그 옆모습 딱 보면서 네. 저분에게도 한 잔. 좋습니다. 딱 저를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고 예. 드시라고. 그 이런 거 한번. 바텐더도 한 잔 사주고. 예. 세 잔을 사야 되네요. 그러면. 예. 돈이 좀 드는구나. 그렇게. 예, 바텐더 사주는 건 옵션입니다. 옵션이니까. 여유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시체스 이렇게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또 뭐가 그럼에도 있습니까? 불구하고 아직 네. 두 군데만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정말 그 시체스는 그 도시 전체가 다 볼거리입니다. 근데 에르미타 데 산 세바스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산 세바스티아 예배당인데 그 여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시체스 최고의 선셋 일몰 포인트입니다. 석양을 보러 가는 그런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언덕인데 언덕 네. 위에 있는 그 예배당인데 그 세바스티아 예배당인데요. 그래서 그 시체스의 일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고
요 주변에 또 카페와 바도 있습니다. 또 작은 놀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바나 무슨 카페에 안 들어가고 놀이터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일몰을 즐기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뭐 데이트도 좋고 놀이터 있으면은 애들이 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완전 추천드리고 그리고 네. 이 일몰 포인트를 지나서 계속 이제 안쪽으로 이제 업앤다운스 하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시면 그 유명한 시체스 리조트가 나오는데 정말 멋있고요. 몇 달간 여기서 살면서 정말 책을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싶은 그런 그 기분이 들고 또 수많은 부호들의 그 요트 크고 작은 요트가 정박이 되어 있고 또 수영장이 딸린 멋진 빌라도 나오고 뭐 그런 시체스 리조트가 나옵니다. 부호들의 요트들이 정박돼 있고 그러면 숙박비가 네. 되게 비싸겠는데요. 네, 물론 비쌉니다. 여기서 뭐 숙박비는 너무 비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숙박보다는 여기에 그 맥주 세르베사 그 맥주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체스의 맥주.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서 저는 리조트 안에 이제 식당과 바가 쫙 그 늘어서 있는데 여기서 먹었던 그 레몬 맥주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아니고요. 예? 진짜 맥주에다가 진짜 레몬즙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르베사 콘 레몬이라고 하는데 주문할 때 세르베사 콘 레몬 이렇게 그 주문을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주문했냐 그러면 네. 제가 바르셀로나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스페인의 맥주가 워낙 맛이 없어서 뭐. 그 에스트리아 담 이름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에스트리아 담을 시키느니 그냥 레몬을 넣어서 먹자. 이런 심정으로 그냥 세르베사 콘 레몬을 제가 주문을 한 겁니다. 기대는 안 하셨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예. 바르셀로나 편 끝나고 나서 네. 맥주 한잔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맥주를 네. 우연히 있길래 네. 마셨었는데 그때 우리 팀들이 다 점수를 최하위를 주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게 줬죠. 그나마 예. 제가 가장 높게 주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그냥 영거퍼 제가 그 세 잔을 이거 요트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레몬 맥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몬 맥주는 브랜드가 아니다. 이 브랜드가 아니고 네. 그 맥주에다가 레몬을 듬뿍 넣어서 주는 그런 맥주다라는 것을 그 제가 밝히는 겁니다. 브랜드는 아니지만 예. 이것도 한번 맥주 랭킹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세 잔을 마셨다는 것은 브라이언이 정말 맛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과연 요트와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셨던 그 레몬 맥주의 네. 랭킹은 브라이언의 맥주 랭킹. 네, 저는 이 맥주는 정말 그 브랜드는 아니지만 15위를 주겠습니다. 15위예요? 그렇습니다. 역대 2등 아닙니까 이러면? 예, 엄청난 순위죠. 정말 맛있게 먹었고. 네. 그 정말 이 무슨 그 요트도 있고 뭐 수영장도 보이고 막 지중해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잔 시키고 또 시키고 그리고 또 시키고 영거포 3잔을 제가 먹었습니다. 쉬어요? 쉬지 않습니다. 이게 쉴 것 같은데 의외로 달콤한 맛이 나는데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탕을 집어넣는지 그 이 바텐더께서 뭘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맛이 안 나고 약간 달콤한데 그 맛없는 맥주의 맛이 좀 없어진 어떤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 최악의 맥주를 또 바르셀로나에서 먹고 네. 시체스에서는 15위 맥주를 먹고 그렇습니다. 완전 반대되네요. 예, 이 네. 맥주를 마시러 다시 한번 시체스에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시체스 맥주를 원하시는 분에게 좀 색다른 맥주를 원하시는 분에게 좀 추천할 만한 여행지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크게 봤을 때 시체스는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도시입니까? 네, 이게 비록 그 인근 도시 3종 세트지만 이 코너를 우리가 하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체스를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주변의 눈을 의식을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많이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의 행위가 탈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체스는 내가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 눈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을 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당당한 것이다. 이런 이런 자신감을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전 시체스를 권하고요. 시체스는 나의 행동이 정말 개성적인 것이다.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나의 개성은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당당함을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저는 시체스를 권합니다. 자, 듣고 계신 여러분, 시체스의 발민스 비치에 가서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마음껏 벗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것마저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망설이셨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도시도 한번 떠나보죠. 두 번째는 어떤 도시인가요? 두 번째 도시는 그 절벽 높이 쫙 솟아있는 까탈루냐의 수호신 바로 그 몬세라트입니다. 아, 절벽이 높이 솟아있는. 예. 아, 내가 봤던 그 사진 그런 느낌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검색해봤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절벽 위에 쫙 보이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그 절벽이고 도시인데요. 네. 바로 바르셀로나 투어 중에서 가우디 투어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 몬세라트 수도원이 있는 바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봤구나. 바르셀로나 검색하면 나오는 거기인가 보구나. 그렇습니다. 네. 바르셀로나하고 같이 나오는 그런 그 사진입니다. 그런 네네. 절벽이고요. 바르셀로나에서 북서쪽으로 56km 정도를 가게 되면 이 몬세라트가 나오는데 이 눈앞에 기암괴석이 쫙 펼쳐지고 또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회색 바위산이 나오는 순간 정말 네. 이 숨이 멎어질 정도의 감동이 오고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헤라클레스가 그대로 수직으로 산 위로 쭉 들어 올려서 날아가서 그렇죠. 들어 올려 놓은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런 기암괴석이 있고요. 그 몬세라트를 까탈루냐 사람들은 정말 민족적 성지고 영혼의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산. 그렇습니다. 되게 인기가 많은 데인가 봐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몬세라트를 가는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바르셀로나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르셀로나의 수호 성인인 검은 성모상, 이 검은 성모상이 있거든요. 라 모레네타라고 하는 이 검은 성모상을 검은 성모상을 보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에스콜라니아 소년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성가를 듣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정말 이 6만여 개의 기암괴석을 저는 보러 갔습니다. 기암괴석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 그거 생각나네. 그 바르셀로나 가우디가 그 기암괴석에 뭔가 모티브 얻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또 가우디가 또 등장하는데요. 가우디가 이 몬세라트의 기암괴석에서 이 모티브를 얻어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까사밀라를 설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딜 얘기하든 그 스페인 안에서는 가우디는 뺄 수가 없네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기승전 결이 아니라 정말 기승전 가우디입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바르셀로나 편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했는데 그 바르셀로나의 그 아그바 타워라고 있습니다. 네. 아그바 타워라고 현대 바르셀로나의 정말 그 상징적인 그 건축물인데요. 그 이 총알 머리 부분이 총알 부분 같이 부드러운 그런 건축물인데 높이가 그 145m나 됩니다. 그리고 4,500장의 LED 패널로 제작된 정말 멋진 현대적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그바 타워를 지은 건축가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이라는 분이 얼마나 유명한가 그러면 2008년도에 그 프리츠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프리츠커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뭐 시드니 편에서 했듯이 이 건축학계의 노벨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손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했던 우손도 이 프리츠커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었죠. 예, 바로 그 프리츠커상을 2008년도에 그 수상하신 장 누벨이라고 하는 프랑스 건축가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나도 몬세라트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가우디만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니라 나도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럼 아그바 타워도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는 뭔가 감이 오네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네. 네. 야, 그럼 이런 몬세라트의 자연 환경이 많은 스페인의 뭐 건축가나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이 그럼 진짜 자연적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몬세라트는 원래 이게 바다였습니다. 바다였는데 그 갑자기 뭐 바다 아래가 쫙 솟아오르는 융기 현상 아시나요? 아니요. 뭐 지형에 아니요 그러시니까. 네, 전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솔직한 게 JG의 매력입니다. 이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서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서 지형이 융기를 하는데 땅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렇습니다. 이 바다 밑이 쫙 위로 융기를 한 상태에서 또 수십만 년 동안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이게 기묘한 그 돌산이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긴 영겁에 정말 그 수십만 년이나 되는 긴 영겁의 시간 속에서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저는 그런 것을 이 몬세라트를 보면서 저는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는 이 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세라트라고 하는 것은 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톱으로 자른 산 아니면 뭐 톱니 모양의 산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 톱으로 잘랐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각진 게 아니라 네. 이게 하나같이 각진 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자태를 자랑합니다. 둥글둥글해요? 그렇습니다. 둥글둥글한 겁니다. 오. 그래서 그 아그바 타워도 그래서 둥글둥글한 것 같은데요. 둥글둥글하고 모난 것이 없고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몬세라트라는 그 이름이 카탈루냐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몬세라트라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사람 이름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르셀로나 편에서 얘기했던 그 바르셀로나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소프라노 몬세라트 카바예. 몬세라트 카바예. 예, 몬세라트 카바예의 이름이 몬세라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카탈루냐에 가시면 이 몬세라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거의 뭐 가우디 투어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투어가 또 몬세라트 쪽이면 사람도 꽤나 있을 거고 소매치기 또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런데 많이 몰리면. 예. 네, 그런데 이 도시는 워낙 작다 보니까요. 수도원이면서 또 하나의 그 산이면서 또 도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뭐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고 소매치기가 뭐 여기까지 쫓아와서 소매치기를 하지는 않고요. 또 워낙 유명한 그래요? 성당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교인들을 소매치기 하면은 뭐 정말 진짜 나쁜 사람이고요. 그 그래서 소매치기들도 그건 생각하나? 뭐 교인은 뺏으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소매치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또 뭐 그런 활주국 같은 것도 대낮에 활주국 이런 거 안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 조용한 산길을 걷고 저 멀리에 있는 그 자연을 그 내려다 보실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은 여기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몬세라트가 약간 교인들도 많고 이러면 네. 맥주 마시기 좀 눈치 보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맥주를 안 마셨습니다. 맥주도 없고. 없어요, 맥주가? 맥주가 있긴 한데 네. 그 맛없는 맥주밖에 없어서. 혹시 에스트레? 예. 예. 거기에 있어갖고 너무 제가 트라우마가 걸려서 지금 몇 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맥주를 뭐 안 마셨고요. 네. 뭐 마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 몬세라트는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우선 그 몬세라트 통합권이라는 게 있어서 네. 이 통합권을 사시면 바르셀로나 몬세라트 그 왕복 기차 표를 주고요. 또 산악 열차 또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주고요. 그리고 이제 후니쿨라, 우리가 몬주익 언덕 올라갈 때 후니쿨라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호안 후니쿨라가 있고 산타코바 후니쿨라가 있는데 요 후니쿨라를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이렇게 포함해서 파는 통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권을 에스파냐 역에서 이렇게 사갖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 티켓을 살 적에 그 산악 열차를 탈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올지 네. 이 두 가지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면 티켓 판매기에서 그 표가 나오는데 가격이 아무래도 통합권이다 보니까 31.80유로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좀 비싸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거기 작은 박물관하고 점심, 물론 점심이 뭐 아주 좋은 점심은 아니겠죠. 뭐 간단한 점심 식사까지 포함된 게 49.95유로. 전 이런 게 좀 얄미운 것 같아요. 뭐 49.95라고 얘기하면서 40유로 떼다. 네. 이런 거 좀 화나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 49.95유로면 네. 이게 50유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하여간 이렇게 팝니다. 이것도 옷가게에서 19,900원 이런 거랑 똑같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런 통합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물론 뭐 일반 기차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는 소요 시간은 그 에스파냐 플라자역에서 한 1시간 정도, 한 60분 정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서 꿀팁은 뭐냐 그러면 왼쪽에 앉으셔야지 풍경을 더 잘 즐기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앉으면 그림자만 생기고 이 안쪽이고 이렇게 그 개천 같은 거 보고 바위 보시려면 요 왼쪽에 앉아야 풍경을 더 잘 즐길 수가 있다. 왼쪽에 앉으셨어요? 저 왼쪽에 앉았습니다. 운 좋게. 예, 저는 버스를 타고 갔지만 저는 왼쪽에 앉았습니다. 버스요? 버스로도 갈 수 있어요? 예, 버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네. 요 산칠역 아까 말씀드린 곳 산칠역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초록색 버스가 보입니다. 그거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네. 요것도 이제 못 찾으시면 여행 포기하셔야 되고 예. 나와서 이렇게 산책 밖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가시면 초록색 버스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 버스는 하루에 한 편밖에 없습니다. 오전 9시 15분밖에 없어요. 어머나. 그죠? 근데 가격은 뭐 5.1유로입니다. 약간 비싸긴 한데요. 5.1유로로 갈 수 있는 9시 15분에 출발하는 이 초록색 버스를 타시면 네. 갈 수 있는데 이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더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기차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케이블카나 사랑 열차를 타고 그 몬세라트 산 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물론 돈을 더 내고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요 버스를 타시게 되면은 산의 정상까지 버스로 굽이굽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왼쪽으로 좀 막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왼쪽에 앉는 것이 기암절벽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관령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정말 굽이 느낌 아시죠? 그렇죠. 느낌 그렇죠. 아시나요? 멀미 안 하십니까? 예, 저는 안 합니다. 네. 저는 아무리 먹고 타도 저는 멀미 안 하는데요. 귀 안 막혀요? 귀? 안 막힙니다. 저는 아, 귀도 그렇죠. 뭐 괜찮습니다. 귀도 안 막혀요? 예, 귀도 안 막힙니다. 저는 철귀입니다. 철귀. 아, 귀 안 막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굽이 올라가면서 기암괴석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가장 역시 강조하고 싶은 게 왼쪽에 앉아라. 왼쪽에 앉아서 이렇게. 버스며 기차며. 그렇습니다. 그럼 버스가 좋을라나 기차가 좋을라나. 버스로 가보셨으니까 버스가 더 나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바르셀로나로 올 때는 버스로 오시고 네. 돌아갈 때는 뭐 케이블카나 사랑 열차를 타고 내려가서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면 되니까 저는 올 때는 버스, 갈 때는 기차. 선택해서? 이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다채롭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도 저는 심지어 어디 지방 갈 때도 네. 갈 땐 기차 타고 올 땐 버스 타고 이래요. 좋습니다. 그게 네. 훨씬 더 좋죠. 재밌어요, 그런 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몬세라트가 이 산이기 때문에요. 산 위에 있는 그 도시면서 수도원이기 때문에 그 해발이 무려 1236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르셀로나보다 훨씬 춥습니다. 그래서 그 예. 얇은 윈드브레이커 바람막이라고 하나요? 윈드브레이커를 네. 영어가 더 편하신가 봐요? 네, 윈드브레이커 바람막이라고 하나요? 네. 반대로 안 하시 바람막이 윈드브레이커라고 하나요? 이게 아니고 반대시네요. 네, 제가 어쩔 때 영어가 좀 편해서요. 부럽습니다. 예, 영어가 먼저 나온다는 거는 네, 진짜 네, 부러운 부분이네요.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해하실 건 아니고요. 네. 부럽네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뭐 그거 준비 윈드브레이커 다시 한번 할까요? 윈드브레이커를 그 준비하시면 좋고 또 트레킹을 하실 분들은 그 산이기 때문에 등산화를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래 올라가려면 네. 등산화나 뭐 그런 편한 신발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자, 이제 몬세라트에서 또 뭘 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가서. 드디어 이제 몬세라트에 저희가 왔고요. 네. 저희가 이제 버스나 기차를 타고 지금 왔고 첫 번째 그 볼 곳은 그 장소로서의 볼 곳은 그 바실리카 대성당입니다. 사실 바실리카 대성당을 보러 오는 거고요. 역시 성당. 그렇습니다. 요 바실리카 대성당은 이제 9세기에 아주 오래전이죠. 9세기에 몬세라트 수도원이 바로 옆입니다. 그 몬세라트 수도원과 함께 이렇게 건축이 되었는데 19세기에 그 나폴레옹군의 공격을 받아서 이게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 파괴가 됐다가 다시 이제 근래에 복원이 된 거고요. 그 예배당 입구에 들어서면 양옆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카톨릭 사제들의 그 각각의 이름이 붙은 소예배당이 이렇게 칸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조각상이 보이고요. 굉장히 그 성스럽게 보이고. 네. 근데 이 성당에서 가장 그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최고의 볼거리는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검은 마리아상. 왜 검은 마리아상입니다. 네. 참 이게 특이하죠. 네. 그래서 그 나폴레옹 군이 침략을 했을 때도 요 마을 사람들이 요 검은 성모상만은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성모상을 들고 뭐 도망갔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프랑크 독재 시절 우리가 바르셀로나 편에서 얘기했듯이 그 프랑크 독재 무시무시한 독재자입니다. 네. 카탈루냐 말을 금지시켰죠. 요 독재 시절에도 요 검은 성모상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혀 앉고 카탈루냐 말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얼마나 성스러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매주 일요일에 저는 요거 일요일 날 안 가서 그걸 못 봤는데요. 일요일에 그 수도원 광장 앞에서 카탈루냐의 민속 춤이 있는데 그 사르다나라고 하는 춤이 있습니다. 요 사르다나를 추면서 네.
요 카탈루냐인들의 그 결속을 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카탈루냐의 민족주의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지금도 뭐 독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럼 결속력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탈루냐는. 네. 그래서 뭐 더 말씀을 드리면 1881년에 이 카탈루냐의 그 수호 성물로 지정이 됐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1881년에 그 교황 레오 13세께서 요 카탈루냐의 성모다, 진정한 카탈루냐의 성모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명실공히 그 카탈루냐 종교의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검정색일까요? 네, 그래서 1100년도에 네. 1100년도에 그 목동들이 어떤 동굴에서 힘드니까요. 목동들도 힘드니까 쉬어야 되겠죠. 잠깐 이렇게 동굴에서 쉬고 있는데 그 동굴이 나중에 산타코바, 성스러운 코바 동굴이다 그래서 산타코바가 된 건데 네. 그 동굴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뭔가 있더라. 자세히 봤더니 이게 검정색으로 된 성모가 있구나. 그거 발견을 한 거예요? 예, 발견을 한 겁니다. 누가 만든지 몰라요? 예, 누가 만든지는 모릅니다. 누가 만든지는 모르고 예. 이게 성모의 상이 거기서 이렇게 그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죠. 얼굴이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게 특이하니까 네. 그 성모들이 갖고 왔죠. 그래서 요 성모상 때문에 요 그 몬세라트 자체를 마리아 데 몬세라트, 몬세라트의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마리아 데 몬세라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게 소문인지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 어딜 가서 뭐 만지면 아들 낳고 뭐 빌면은 뭐 한다라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져서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뭐 특히 많이 찾는데 저는 사실 뭐 약간 미신 같더라고요. 그걸 뭐 만진다고 뭐 낫겠습니까? 기분이죠 뭐. 네. 운동 선수들도 뭐 네. 화장실 경기 전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이를 봐야지 그날 공이 잘 던져지고 그렇죠. 잘 쳐지고. 수염 안 깎고 목욕 3일 동안 안 하고 맞아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게 멀리서만 보입니다. 만져볼 수도 있는데 네. 멀리서만 보고 이렇게 그 뭐 직접 가서 만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싫어서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네. 누가 지었는지도 알 수 없고 누가 만든지 알 수 네. 없는데 또 네. 발견이 됐고 네. 그것도 특이하게 또 검정색이고 네. 얼굴이 뭔가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되고요. 근데 못 만질 정도로 줄 서서 기다리면서 만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네. 이게 그 검은 마리아 상이 성당 중앙에 2층에 있습니다. 2층. 그래서 대성당 입구 오른쪽에 계단이 있는데 요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제 예배당도 나오고 뭐 천사의 문도 나오고 뭐 성자들의 계단이 나오고 또 다른 뭐 수많은 또 방들이 나옵니다. 이런 방들을 거쳐서 가야 네. 요 검은 마리아 상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긴 줄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긴 줄이 쫙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만지고 지나가고 한 사람 만지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 만지지 않고 기도 한 2분 하고 또 지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2-3시간 걸리는데 저는 뭐 그런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건 전 반대합니다. 너무 기다리니까. 네. 그래서 투명 유리에 감싸여져 있는데 훼손되면 안 이게 되니까요. 엄청 크지는 않은가 봐요. 예, 근데 검은 마리아 상이 손에 이렇게 둥근 공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 지구라고 말하는데요. 그 손 부분만 유리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손만.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손만.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의 이 본체라고 해도 될까요? 본체는 네, 이 안속에 몸에. 들어있는 거고 네. 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손 위에 이렇게 공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요. 지구가 들려져 있는데 요 공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뭐 요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뭐 소문은 좀 그렇고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안 썼습니다. 뭐 JJ 같으면은 뭐 기다릴 수가 뭐 있으시겠어요? 기도를 2시간을 기다린다. 네. 제가 모태신앙 출신이지만 네, 좀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네, 못 기다리겠네요. 다른데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근데 그 지구라고 하는데 네. 그냥 동그란 공인데 그냥 지구라고 명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나라들이 다 그려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나라들이 그려져 있지는 않고 세계지도가 소원 들어주는 드래곤볼 아니에요? 드래곤볼? 뭐야? 뭐, 지구라고 하여간 둥근 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지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뭐 대한민국도 있고 뭐 이태리도 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그거를 만지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니까 뭐 기도 2분 하고 뭐 또 뭐 다음 사람도 기도하고 하니까 2시간은 뭐 못 기다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이 좋게도 그 미사 시간에 맞추어 가서 실제 그 미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도 사람들로 꽉 찹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뒤에서만 찍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 후배가 뭐 고프로, 짐벌 뭐 이런 거 다 빌려줬거든요. 근데 예.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이걸 어떻게 뭐 찍지도 못해요. 예, 다 필요 없었습니다. 짐벌, 고프로 이게 다 이게 무용지물이 됐고요. 아이폰 하나로 찍었습니다. 아이폰 하나로 찍어 왔는데 요것은 브라이언 정의 세계 도시 여행 이도저도 저희가 지금 유튜브 버전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 버전에 올릴 것이니까 요것은 꼭 많은 음. 그 시청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아 유튜브 요즘에 또 그냥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사진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 사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네. 브라이언정의 세계도시여행 이도저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네. 알람까지. 아, 좋습니다. 네,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중요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어디를 가볼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꼭 몬세라트에서 봐야 될 것은 네. 에스콜라니아 데 몬세라트라고 하는 그 소년 성가대입니다. 이 소년 성가대가 왜 유명하냐 그러면 네. 세계 최초의 소녀가 아니고요. 소년 합창단인데 무려 그 13세기에 창단이 오. 되었습니다. 야 엄청 오래됐네. 엄청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빈 소년 합창단하고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과 함께 세계 소년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세계 그럼 빈소년단 예, 세계 3대 소년 3대. 예, 오.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노래도 되게 잘하나 보다. 예, 노래는 유명한 뭐, 거 보면. 뭐 너무 그 이렇게 감미롭고요. 꾀꼬리처럼 막 부르나? 예, 정말 꾀꼬리 같은 꾀꼬리 이상의 소리가 나오고요. 꾀꼬리 이상이에요. 예, 정말 그 어떤 소리지, 뭐 소년 그러니까 이 소년은 변성기 전에 이제 사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변성기 전에 사람이 아니고 네. 변성기 전에 있는 존재인가요? 네. 그러니까 변성기가 되면은 소년 합창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건 성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아 이 소년 합창단의 전에만. 미성인 거죠, 미성. 네. 미성으로 성가를 부르는데 요 소년 몬세라트 소년 요 성가대는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과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는 안 합니다. 방학 왜요? 때는 그 학생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출전해. 예, 토요일과 방학 기간에는 못 듣고 네. 그 외 기간에는 들어야 되는데 노래를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근데 저는 그 눈이 좋아서 그 노래하는 장면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요것도 제가 유튜브에 그 올릴 거고요. 네.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 네. 진짜 짧아요? 그 정도로? 뭐 한 5분여 정도 되는데 그 5분을 딱 못 한곡 맞히면은 정도, 예, 예. 맞춰서 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노래를 꼭 봐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성가대 일정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www 그 escolania.cat cat는 카탈루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 홈페이지에도 그 스페인을 안 쓰고 카탈루냐를 씁니다. cat에서 그 미리 체크하고 가면 좋은데 저는 체크하고 가지 않았는데도 운 좋게 그 5분인데요. 예, 네. 그때 가서 이 소리를 그 들었습니다. 네. 참고로 그 합창단원이 되려면 정말 까다로운 선발 절차를 뚫어야 되고요. 단원이 되면은 그 몬세라트에 지어진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음악뿐만 아니라 인성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을 포함해서 다방면의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미사에서 나와서 하는 합창은 뭐 일종의 연습이지 않을까. 진짜 공연을 앞둔 어떤 연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 그 정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들으신 분만 그 필을 압니다. 그 미성이 쫙 그 성가를 미성으로 부르는데 합창으로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유튜브 기대해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몬세라트의 소년성가대에 한번 들어갔었던 경력이 있으면 나중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예, 그래서 실제로 네. 이 소년 합창단, 네. 이 소년 합창단 출신 중에서 그 기라성 같은 테너, 바리톤, 뭐 소년이니까 뭐 소프라노는 없겠죠. 네. 소프라노는 없고 바리톤과 테너, 베이스가 이렇게 탄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예. 소년성가대 그렇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니면 뭐 찍어 오셨으니까 네. 지금 바로 들어보죠. 네.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또 편집이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는 안 들리거든요. 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지금 들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꾀꼬리 같은 네.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은 그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의 작품이 바로 몬세라트에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이것도 복습의 개념인데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 생각나시나요? 바르셀로나 네. 팬이었나요? 네, 바로 그 점점점. 진정한 안토니 가우디의 후계자. 후계자 후계자인, 이름이 수비라치였나? 조셉 네, 기억은 하는데 마리아. 이름 그렇습니다.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인데 이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의 작품 천국의 계단이라는 작품과 산 조르디라고 하는 작품 조각상입니다. 두 개 다 조각상인데 이 천국의 계단과 산 조르디 조각상이 바로 몬세라트에 있습니다. 예.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수단의 파사드를 설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의 작품을 여기서 보면 그 감동이 다시 재현되는 듯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만든 사람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치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에스칼레라스 아시엘로 델 몬세랏. 제 발음이 좋은가요? 예. 제가 그쪽 발음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네, 좋은 발음인가요? 네, 본인은 어떻게 전 생각하시나요?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실수할까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몬세라트의 하늘로 오르는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이 그렇습니다. 진짜 천국의 계단이네. 근데 나중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고요. 네. 이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개의 계단인데 초창기에는 이 계단을 조각상 위로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네. 이게 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네. 지금은 못 올라가게 했는데 이 8개의 계단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 돌, 화염, 식물, 동물, 사람, 하늘, 천사, 하나님. 그래서 8단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조형물이 있는 요 천국의 계단 요 조각이 있는 요 조형물이 있는 곳이 바로 몬세라트 최고의 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관광객들이 모이셔서 사진을 찍으시고 뭐 여기서 뭐 담소를 나누시고 뭐 배경사진 찍으시고 막 하지요. 근데 또 하나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도원 광장 입구에 있는 산 조르디라는 조각상이 있어요. 이게 너무 작아요. 한 2m도 안 되는 조각상입니다.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조각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요. 벽에 있기 때문에 산조르디 조각상이고요. 근데 산조르디가 누구냐 그러면 까탈루냐의 진정한 수호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전설을 아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까탈루냐 지방에는 독을 내뿜어서 사람을 죽이는 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약간 좀 이상하죠. 용은 세계 어딜 가도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좀 서양의 용은 좀 나쁜 것 같아요. 동양의 용은 좋은데 서양의 용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이 주민들을 매일 무작위로 이렇게 막 잡아먹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이게 뭐 약간 그 이야기 냄새가 나죠. 그래서 무작위로 한 사람씩을 또 이렇게 골라서 용에게 제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공주가 제물로 바쳐질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주가 바쳐질 때는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주가 용의 먹이가 되기 직전에 어디선가 이 산조르디라는 기사가 나타나서 공주를 구하고 용을 물리치고 까탈루냐 지방을 구했다. 이게 너무 뭐 진짜 식상한 정말 제가 살면서 한 30번, 50번 이상은 들어본 전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작가들이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다 지어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또 거기 가서 들으면 근데 지금은 뻔하죠. 방송할 때는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또 가서 또 가이드가 막 설명한 걸 들으면 그렇구나. 용이 잡아먹었구나. 공주가 순서가 올 수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 그렇죠.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거 웃기고들 있네. 그렇죠. 이러는데 직접 가서 보면서 뭔가 들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산조르디 상을 보면서 들으면 정말 이렇게 이곳에 나쁜 용이 있었구나. 그렇죠. 아이고 그때 어땠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막 또
사진 찍고 저게 적칼로 죽였구나 막 이러고. 설마 이 용 얘기도 들으시면서 우셨던 건 아니죠? 저는 뭐 여기서는 안 울었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많이 우시길래. 울래야 잘 웃는 스타일인데 네. 여기서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용 얘기 듣고 예, 울진 않으셨겠죠. 나쁜 용이 나와서 그런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몬세라트에 왔으니까 네. 몬세라트가 또 기암괴석이고 산이니까 우리가 또 트레킹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체력이 되시면요. 몬세라트 트레킹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트레킹. 네, 몬세라트에는 5개의 트레킹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3.2km짜리부터 7.5km짜리까지 다양한 루트가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시죠? 이 평지 7.5km가 아니고 산에서 올라가야 7.5km는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그 안내판이 잘 되어 있는데 요때 바로 후니쿨라 산호안 후니쿨라를 타고 네. 올라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후니쿨라를 덜컥덜컥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이 후니쿨라를 타고 올라가면 그 수도원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등산로가 시작이 되고 그 등산로부터 이제 이렇게 쫙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계속 올라가시다가 보면 몬세라트 최고봉이 산트헤로니라고 합니다. 산트헤로니. 저는 아직 여기는 못 올라가 봤어요. 최고봉인 산트헤로니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몇 시간 걸리는 거죠. 산트헤로니까지 이렇게 기암괴석 투어를 하시면서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몬세라트 수도원하고 그 소년 그 합창단의 노래만 듣고 오신다. 그러면은 그거 들으시고 내려오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힘든 거라서 또 시간도 걸리고 해서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거의 그냥 노래 듣고 네.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네.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몬세라트도 떠나봤는데 여기서 말씀드릴게 저번에 이 코너가 왜 없어졌냐 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네.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서는 다시 부활시키시죠. 나만 몰랐던 몬세라트. 네. 브라이언 어떤 몰랐던 몬세라트 알려주실 겁니까? 네. 저는 요 부분을 좀 기다려 왔는데 이 바르셀로나로 가는 기차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5분마다 하나씩 오고 10분마다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떨 때는 하나 놓치면은 3, 40분을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플랫폼에서. 네.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3, 40분 기다리는 게 지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차가 막 떠났다. 바르셀로나로 가는 그 몬세라트 역에서 한 3, 40분 정도 여유가 된다 그러면 기차역 바로 뒤편에 그 엘 링콘이라고 하는 작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말이 레스토랑이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산 입구에 있는 뭐 간식당 같은 거 뭐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우리로 치면은 뭐 백반 좀 나오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아줌마 아저씨들이 하시는 그런 간식당이 있는데 네. 가거물 같은데. 근데 거기 이제 엘 링콘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키오스크 같이 보이는데 그 안쪽에 좀 방도 있고 합니다. 꽤 넓어요. 주방도 작지만 이렇게 근사하게 있고요. 근데 거기서 아주머니 한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너무 그 친절합니다. 맥주도 2유로입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그 들풀도 보이고 꽃도 네. 보이고 또 옆에 작은 개울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o cozy? 저한테 뭐 영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코치? so cozy 하고요. 네. 아주 그 안락하고 또 작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또 빠에야도 팔고 각종 그 타파스도 팝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히 들어갔어요. 그 기차를 놓쳐가지고 놓치셔서 30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이정표를 보고 들어갔는데 근데 마음에 드셨구나. 예,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 2캔을 거기서 마시고 캔맥주로 마시고 또 값도 싸니까요. 네. 주변 분위기에 푹 빠져서 나왔는데 그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기차를 포기하고 저녁까지 여기서 정말 그 먹고 싶었던 것을 네. 억지로 떠났습니다. 저는, 참고. 예, 몬세라투도 그립지만 요 엘 링콘이라고 하는 요 저는 레스토랑도 굉장히 그 레스토랑이 아니죠. 간식당. 네. 간식당도 그립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꼭 여기를 뭐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보면 여행 일정을 이렇게 정해놓고 가더라도 그대로 안 됐을 때 또 오히려 추억이 더 쌓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재미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도 몬세라트 듣다 보니까 네. 궁금하네요. 가보고 싶고. 네. 이렇게 멋진 몬세라트 여행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십니까? 네. 그 부지런히 사진을 찍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은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다가 좀 지친 사람들, 지친 여행객들에게 저는 그 몬세라트를 권합니다. 이게 뭐 차고 넘쳐서 뭔가 계속 여행하다 보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짐도 늘고
차고 넘쳐서 뭔가 덜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도시 몬세라트를 좀 권하고요. 때로는 꼭 뭐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뭔가 과감히 버려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저는 그 몬세라트를 권합니다. 그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미련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몬세라트의 기암 괴석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위적으로 쌓였던 무언가를 좀 덜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몬세라트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악몽과 같았던 뭐 잡동사니 기억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산 위에 있는 몬세라트 산 위에 있는 6만 개의 봉우리들이 그 봉우리의 성산에서 정말 느끼는 고요와 평화가 정말 그 집착과 그런 고민을 저는 잠재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덜어버리고 싶은 네. 분들한테 몬세라트를 저는 권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곳인 것 같아요. 저가 언젠가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뭔가를 못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나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안 입을 거면 좀 버려라. 예, 심지어 컴퓨터 파일들도 이제 용량이 가득 차서 네. 한번 비워내야 되는데 그걸 못 비워내서 제가 이번에 새로 하나 샀는데 네. 컴퓨터 네. 그전에 무슨 파일이 있었는지는 비밀. 비우셔야 됩니다. 자,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세 번째 도시는 어디라고 하셨죠? 네, 바로 중세 도시와 근대 예술가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그 지로나입니다. 지로나 알죠? 지로나. 네, 축구 팬으로서 지로나 압니다. 우리 백승호 선수가 뛰고 있는 그렇습니다. 지로나 FC.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지로나고요. 까스티아어로는 그러니까 표준 스페인 말이 되겠죠. 까스티아어로는 그 헤로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네. 카탈루냐에서는 그 지로나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카탈루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어감상으로도 뭐 헤로나보다는 지로나가 낫지 않나요? 왜요? 뭔가 헤로나 그러면 뭔가 해로운 뭐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네, 네 뭔가 알겠습니다. 뭔가 헤로나 하면 해로워 보일 것 같은 어쨌든 지로나인데요. 네. 이게 지로나는 바르셀로나 그 북동쪽으로 프랑스 방향으로 좀 멉니다. 여기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꽤 도시입니다. 머네.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그 토착민이었던 그 이베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베로인들이 세운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슬람의 냄새가 다분히 많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로마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중세 시대의 구시가가 그대로 남아있는 바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멋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네. 스페인 하면 이국적인 느낌인데 중세 도시를 또 볼 수가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냐르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 오냐르강이 도심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그 유유 흘러가는데 사실 뭐 강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한 개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아요? 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오냐르강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이게 바짝 말라서 강바닥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제가 갔을 때도 거의 강바닥이 드러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면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강물이 뭐 가득 차서 이렇게 차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또랑으로 부르고 싶었지만 강 같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강 같지가 않고요. 또랑으로 부르고 싶었지만 뭐 엄연히 강이라고 부르니까 오냐르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강이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냐르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냐르강을 사이에 두고 신시가와 구시가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을 사이에 두고 각기 다른 디자인의 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나라의 한강은 정말 위대한 강이다. 정말 큰 강이다. 커서 엄청 크죠. 오냐르강에 비하면 정말 한강은 정말 이렇게 바다스럽지 않나. 네. 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강은 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지로나는 또 꽤 멀다고 하셨는데 네. 100km 정도면 뭐 타고 가야 됩니까? 네, 그래서 산치역에서 또 나옵니다. 산치역이 중요한 역이죠. 예. 산치역에서 그
스페인도 고속 열차가 있습니다. 초고속 열차 아베라고 하는데요. KTX 같은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를 타면 38분이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초고속 열차이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아, 네, 이름이 아베예요? 예, 아베입니다. 예. 예, 좀 그렇죠. 좀 거시기하죠. 예, 이제 아베인데요. 아베인데 네. 근데 일반 열차를 타면은 그 1시간 반이 걸려요. 1시간 반이니까 지금까지 뭐 몬세라트나 시체스에 비해서 더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1시간 반 걸리지만 뭐 아베를 굳이 타실 필요는 없는데 뭐 보면서 가면 되니까. 예, 30분에 또 한편의 기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아베를 타실 분들은 그냥 돈을 좀 많이 내시고 타셔도 되고 뭐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일반 열차를 타시고 1시간 반 정도 가시면 되고요. 저렴한 게 더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 대전 갈 때도 KTX 엔간만 안 타고 네. 무궁화 탑니다. 아, 저녁에 가려고. 무궁화 좋습니다. 예. 좀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뭐 이 열차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도 아름답기 때문에 또 네. 1시간 반이 그대로 갑니다. 네. 카탈루냐의 자연을 즐기면서 가시는 거고요. 그 얼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복 25.90유로입니다. 일반 열차가. 네. 일반 열차가 25.90유로니까 뭐 한 뭐 얼마 될까요?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일반 열차가 그 정도. 그래도 꽤 나가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로나에 가게 되면요. 예. 저는 일단 축구장 갈 것 같아요. 백승호 예. 선수 있나 없나. 예. 아, 네. 요즘에 좀 열받아요. 백승호 선수가 최고의 유망주인데 네. 어려서 그런가 잘 안 써요. 감독이. 아이고, 지금 예. 좀 어차피 우승할 그 우승권 아니거든요. 강등권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그럴까봐 좀 유망주 좀 예. 쟤 좀 시키지 왜 그러는 거야? 예, 좀 진정을 좀 하시고요. 막 목까지 막히네. 그러니까요. 막 지금 축구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뭐 다른 뭐 무슨 맥주 얘기 나올 때 흥분하듯이 네. 축구 얘기 나오시니까 흥분을 하셨습니다. 예, 좀 진정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로나를 좀 이렇게 보시기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로나, 네. 예, 여기에서 그 구시가 방향으로 역시 10분 정도 또 가면 이게 다리가 하나씩 나오는데 정말 벨기에의 중세 도시 그 브리헤라고 있는데요. 그 브리헤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그래서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디 먼저 봐야 될까요? 가서.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주 그 평이한 질문이지만 가장 필요한 질문. 네. 어디서 먼저 봐야 되느냐? 네. 역시 그 지로나 대성당. 역시나 예, 대성당이구나. 유럽입니다. 여기는 카테드랄 데 지로나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넓은 이게 고딕 스타일의 본당은 안쪽을 말하는 스타일, 것이죠. 예. 고딕 스타일의 본당을 갖고 있는 성당이고요. 이게 11세기에는 그 아치 구조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13세기에 들어서부터는 고딕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변형되는 것이 건축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차시 성당이 주인이 바뀔 때마다 디자인이 바뀌고 또 증축이 되고 하는 그랬었죠. 것과 예. 마찬가지로 지로나 대성당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뚝 솟아 있는 그 이 종탑은 이게 가장 나중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지역의 그 정복자였던 그 프랑스의 사르마뉴 대제의 이름을 따서 사르마뉴의 탑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탑에 올라가면은 역시 뭐 아주 너무 멋진 지로나의 그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게 미국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서 못 봤는데 미국 드라마 그 왕좌의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 유명하죠, 그거. 그런 건가요? 친구들 다 봅니다. 저만 못 봤군요. 이게 세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저도 참. 안 봤어요. 네, 친구들이 보셨군요. 네. 이 왕좌의 게임이 여기서 그 촬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찍었구나. 예,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로나 대성당의 그 위용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로나를 그 스페인의 피렌체다. 이탈리아에 있는 그 피렌체가 아니고 스페인의 피렌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브리의 느낌도 나고 또 피렌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로나를 더 중세스럽게 보이게 하는 성당이 바로 여기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입장료를 7유로를 받는다. 아이고, 문제 많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네. 그래서 입장료가 있다라는 게 이게 네. 좀 약간 가슴이 아프고요. 아프다.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 대성당 앞에 그 89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89개의 8구 계단이라고 하는데 계단이 있는데 네. 여기 또 이 브라이언 정의 흑역사인가요? 여기 역시 다시 이제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데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이민호 씨와 전지현 씨가 여기서 촬영을 하고 그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예, 역시 저는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봐서 그 드라마의 감동을 못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드라마를 안 보니까 세계 곳곳을 다니시느라 바쁘셔서. 예, 이게 참 이 성당의 감동만 느꼈습니다. 드라마의 감동도 같이 느꼈어야 되는데 성당의 감동만 느끼고 그냥 와버렸다라고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와, 스타들은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다 보면서 찍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번 쫙 대성당도 보고.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그게 바로 지로나 대성당이었습니다. 예. 예. 또요 또. 그리고 또 바로 그 지척의 거리에 있는 그 아랍 욕장이 있어요. 아랍 엘바니스 욕장? 아랍. 예, 욕장,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예. 예. 그래서 1194년에 지어진 이게 대중 목욕탕인데 이게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로나가. 네. 그래서 이슬람 건축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데 정말 참 그 당시에도 이 대중목욕탕이 있었다라는 게 참 새롭게 다가왔고요. 그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또 여기를 목욕탕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참 목욕탕은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하다. 사우나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목욕탕이?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욕장이 너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고고학자가 되겠죠, 아니면 건축학자인가요? 고고학자들이 찾아오신다라고 하고 이게 자연광이 욕장을 비춥니다. 저 하늘에서 자연광이 확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내부에 저는 직접 들어가서 이걸 다 봤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제가 찍어왔는데 이건 역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오래돼서 찍으신 거 아니죠? 예. 지금은 아니고 목욕하시는 거는 제가 못 찍어왔고요. 네. 내부에 5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5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게 그 냉탕, 온탕, 열탕, 사우나실, 세신실. 세신실? 예. 이렇게 거기도 때 밀어주나요? 때를 밀어주시는 분들이 때를 밀어주시는 그런 방. 그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되게 고풍스럽고 멋있습니다. 또 야외 테라스도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그때 당시에 분들이 이렇게 뭐 즐기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6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이 팔각형 욕조가 팔각형인데요. 욕조가 원형 그대로 나와 있는데 너무 저는 이게 멋있었어요. 정말 크지는 않지만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입장료도 쌉니다. 입장료가 2유로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장료 2유로 내고 들어가셔서 사진 찍으시고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목욕을 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랍의 지배를 좀 받았기 때문에 네. 대중목욕탕이 여기 있는 거군요. 네. 제가 처음 목욕탕 얘기하니까 네. 좀 안타까운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이 얘기 말씀드렸었나? 제 친구가 캐나다에 지금 이민을 가 있는데 헬스장 가서 단 한 번도 목욕탕에서 씻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왜 그렇죠? 왜일까요? 부끄러워서. 그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유를 더 이상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왜 아랍식 대중목욕탕이 이곳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건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이베리안 반도는 711년부터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지배를 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건축물 곳곳에 아랍의 냄새가 나고요. 이 목욕탕도 이름이 아랍 욕장 아니겠습니까? 엘바니스 아랍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랍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장 이름이 아랍 욕장이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왜 아랍 대중 목욕탕이 여기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400년 동안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이베리안 반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로나 대성당과 아랍 욕장. 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세요. 네, 또 하나는 그 산펠리우 대성당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로나 대성당하고 산펠리우 대성당하고 헷갈리는데 같은 것으로 전혀 다른 것이고요. 가까이 붙어 있지만 전혀 다른 성당이고요. 어떤 블로그에 제가 갔더니 그것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지로나 대성당하고 산페르 대성당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14세기의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고딕 양식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뾰족하겠죠. 네. 그래서 구시가의 역에서 구시가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딱 보입니다. 지로나의 진정한 랜드마크고요. 예. 그 바로 산펠리우 대성당 바로 뒤편에 지로나 대성당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당 안에 초기 교회에 정말 그 유명하신 주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 나르시수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분한테 이렇게 바쳐진 헌정된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또 팔각형의 종탑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관광객들이 대부분 요 앞에서 그 이렇게 사진을 찍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그날 이렇게 그 예배당이 웬일인지 모르게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당이 문을 닫아갖고 네. 왜 닫아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 그 예배당까지는 그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음에 다시 오라라고 하는 오, 그 신의 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시네요. 네, 그 또 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번 너무- 다시 가고 싶으세요? 예. 그 드라마를 보고요. 드라마를 보고 저는 다시 가보고 푸른 바다의 전설 싶습니다. 보시고 나서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또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로마 시대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로나의 구시가는 로마인들이 만든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여긴 진짜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네요. 네, 그 다양한 각도에서 중세 분위기의 마을을 조망할 수가 있고요. 대성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도 요 로마 성벽 위에 있고요. 예. 정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지로나 관광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아람 목욕탕터에서 이렇게 성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천천히 걸으시면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천천히 멀구나. 성벽을 걸으시면서 이렇게 데이트하셔도 좋고요. 연인과 같이 가셨다면 뭐 중세 도시를 뭐 빨리 걸을 필요는 없겠죠. 천천히 이렇게 걸으시면서 그 마을을 그 중세 마을의 모습을 즐기시면은 될 것 같고. 그렇죠. 중세스러운 데서 빠르게 걷는 건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죠. 라라라라 예. 이게 약간 사뿐사뿐 걸어다녀야지 어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건축물에서 현대의 젊은 커플이 데이트를 한다. 이게 완전히 미학적인 장면 아닙니까? 아, 예. 중세 도시에서 현대 커플이 현대적인 그 뭐 아이폰을 들고 예. 스마트폰을 어허. 들고 이렇게 쫙 걷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저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직접 봤습니다. 직접 아. 봤는데 너무 미학적이었습니다. 아, 오늘 SNS에 지로나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네.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로나는 저는 꼭 가보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로나 볼 게 많은데 또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네. 이 장소가 아니죠. 이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을 그 빼놓을 수가 없는데 뉴욕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과 파리의 명물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프 바로 그 에펠입니다. 구스타프 에펠. 에펠이 이 도시에 작은 철교를 남겼습니다. 저는 왜 남겼는지 네? 모르겠어요. 여기에요? 예, 하나의 연습작인 것 같은데 습작인 것 같은데 네. 이 다리의 이름이 이게 불어로 돼 있어서 저도 못 읽습니다. 뽕델레 빨베 이게 포기하겠습니다. 다리에 그런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예. 있다고 합니다. 이 다리가 네.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못 읽고 프랑스어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못 읽는데 사람들이 그냥 에펠 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펠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만들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네. 그 저와 같은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엘프엔테 에펠 이 스페인어로 하면 이렇게 쉬운데 이게 지금 불어로 앞뒤 뽕델레 빨레벨 뭐 저 못 읽겠어요. 네. 그래서 에펠 다리라고 부릅니다. 또 에펠 다리라 그러면 다 압니다. 브릿지 에펠 그럼 영어로 해도 다 알고요. 네. 그래서 이 에펠이 그 프랑스 사람이어서 그 이해는 가지만 왜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 그 프랑스어를 가진 이 다리가 또 빨갛습니다. 중세 도시하고 저는 안 어울려요. 중세 그러게요. 도시하고 네. 빨간색의 철제 다리를 왜 엿다 건설을 했는지 왠지 좀 생뚱맞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생뚱맞은 빨간색의 다리를 보기 위해서 전혀 안 어울리는 이 도시의 분위기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이 다리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많이들 아시나 보구나. 예, 난 몰랐는데. 예, 1877년에 이 다리를 그 에펠이 만들었는데 1877년이면은 에펠이 유명해지기 전입니다. 그 전에 이게 연습을 한 게 아닌가 습작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훌륭한가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뉴욕과 파리의 그의 역작, 인생 역작, 에펠탑하고 자유의 여신상이 되겠죠. 인생 역작으로 명성을 얻기 전에는 사실 에펠은 토목 기사였거든요. 네. 토목 기사여서 이것저것 철교를 많이 가설하였다라고 하는데 에펠이 이 지로나에 와서도
지로나에 와서도 연습작으로 습작으로 물론 뭐 연습은 아니겠죠. 의뢰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로를 받았으니까 했겠지만 어쨌든 이 다리를 이렇게 뭐 전시가 아니죠.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신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지금은 지로나와 너무 잘 어울리고 또 그 초기 작품이 명작이 되어서 지금 지로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저는 재밌었습니다. 제가 습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습작과 명작의 차이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가. 예.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 친구들한테 에펠탑 말고 에펠 다리도 아니냐고 막 물어봐요. 자랑해야지. 예, 그 자랑을 해줘도 되고 네. 더 재밌는 게 이 다리를 배경으로 또 드라마 또 못 봤는데요. 미치겠습니다. 뭐요? 한국의 그 TV 드라마 아람브라의 궁전의 충적. 그 현빈 추억인가요? 뭐 그거. 그 현빈 씨 나오는 거 알아요. 예. 뭔지 알아요. 그 막 눈앞에 예. 디지털 막 그런 VR 세계가 막 펼쳐지면서. 네, 예. 아람브라 전혀 모르시나 보네요. 전혀 모릅니다 저는. 네, 저 보진 않았지만 저는 네. 안 보더라도 대충은 알죠. 푸른 바다의 전설도 뭐 내용은 네. 알고 있고 이것도 내용은 압니다. 그게 JJ와 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게 그래서 안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네. 이 드라마가 이 궁전의 추억이 아람브라 바람도 좀 아람브라 궁전의 모르시니 뭐 알함브라입니다. 예.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네. 정작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봐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러나 이 다리 에펠 다리는 정말 꼭 보시고 오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길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참 이 중세 도시에 왜 빨간 철교를 에펠이 여기다 만들어 놓았는가 큰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큰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립스틱 같은 거예요, 립스틱. 예, 립스틱 같은 그런 색깔이었고 정말 일종의 정말 이 다빈치 코드가 아닌가. 예. 다빈치 코드를 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뭐 심어놓지 않았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의문이었어요. 에펠이 뭔가 전설이 되는 과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느낌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에펠의 그런 다리. 것 같습니다. 네, 발음을 알 수 없는. 네, 발음을 알 수 없는 불어로는 발음을 못하게 네. 하는 그런. 네. 정말 독특한 도시네요. 네. 약간 아랍 느낌도 나고 또 네. 중세 느낌도 나고 네. 에펠의 다리, 빨간 다리도 또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지로나는 어떤 네. 사람에게 추천하는 도시입니까? 네, 이 코너가 됐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장들은 거장의 반열에 오르기 전까지 정말 많은 습작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습작을 통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또 자신만의 스타일이 발전하여 또 다른 사람과 또 확연히 구별이 되는 그런 영역을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예술가가 거장이 되면서 정말 그가 남긴 습작, 연습작이 되겠죠. 연습작들은 더 이상 습작이 아닌 명작의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습작이 거장을 만들고 또 습작은 거장을 통해서 명작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장들의 습작은 어떤 단순한 연습 작품이 아니고 거장들의 참 초기 작품 뭐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나중에 더 유명해지면 작가론의 한 페이지를 구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그런 거장들이 있는 작품들이 덩달아서 또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로나는 바로 그런 거장의 습작이 있는 거장의 초기 작품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명작이 되어버린 어떤 거장의 초기 작품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는 지로나 여행을 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연습 작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전 지로나의 에펠다리가 그 답을 저는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연습 작품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연습 작품이 언젠가는 정말 그 스스로의 작가론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음을 지로나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가르쳐주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 작품을 하시면서 이 연습 작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더 열심히 하시라고 더 열심히 연습하시고 더 열심히 스스로의 스타일을 구축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초기 작품의 어떤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도시가 바로 지로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말씀하시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브라이언 정의 도시여행 이도저도가 네. 한 내년쯤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네. 습작이 아니고 네. 명작이었으면 좋겠다. 네. 명작이 돼서 그럼 저희가
거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거장이 저희가 참 1년 후에는 네. 정말 거장이 돼서 네. 정말 잘했다. 네. 정말 잘 시작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명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바르셀로나 그곳만 보고 가지 마오. 인근 도시 세 곳을 둘러봤습니다. 네. 아, 오늘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 팟캐스트는 그 대도시만, 큰 도시만을 다루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가끔씩은 네. 어떤 도시 산책의 개념으로 이런 작은 도시, 소도시도 이 다뤄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예. 오늘 좋았습니다. 네. 소도시들 둘러보니까 얘기만 들어도 막 그림이 다 그려지는 느낌이었고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또 이렇게 하니까 듣기가 좋았어요. 네. 사실 이 자유여행으로 가면 네. 큰 대도시는 많이 가는데 이 인근 도시는 가기 좀 어렵고 드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투어 같은 거 신청해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투어 혹시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네. 투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저같이 이렇게 뭐 튼튼한 다리로 이렇게 그 시간을 할애해서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혼자 다니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힘들 수도 있고 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바르셀로나는 여행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역 주변에 수많은 그 이렇게 키오스크, 여행 키오스크들이 있고요. 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또 일일 투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현지 여행사 네. 상당히 큰 규모의 여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셔서 일일 투어를 신청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이 대절된 버스를 타시고 또 아니면 다른 그 운송 수단을 타시고 이렇게 다니시면은 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그렇게 또 친구도 사귀시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제 같습니다. 스타일이죠. 친구 새로 사귀고 그런 거. 그렇습니다. 친구 잘 사귀시잖아요. 예, 저는 뭐 만나면 친구죠. 만나면 좋지. 예, 저는 뭐 만나면 친구입니다. 네, 예. 어렵지 않네요. 들어보니까요. 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르셀로나 가면요, 꼭 인근 도시도 한 번씩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네. 브라이언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오늘 좀 매력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네. 특히 저는 그 세 개 중에서도 몬세라트가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진으로는 이렇게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 네. 몬세라트의 그 검은 성모상을 보러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근데 아니, 제가 알고 네. 있기로는 그 스위스에 뭐 알기로는이 아니고 제가 다녀왔는데요. 스위스의 그 아인지델른 수도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인지델른 수도원에도 이 검은 성모상이 있는데 또 이제 거기도 있어요? 예, 거기 제가 직접 보고 왔고요. 그건 누가 만든 건지 아나? 그러니까 그 그건 누가 만드셨고 왜 만드셨는지 있을 것 같은데. 궁금을 하고요. 성모상. 예, 독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에는 제가 못 가봤고요. 네. 몬세라트에만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여기도 뭐 이 검은 성모상 왜 이렇게 많이 보러 오시는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인종적인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얀 예수님과 하얀 성모 마리아상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그- 편견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백인 위주의 가치관일 수가 있는데 참 이 검다라는 것이 주는 어떤 그 특수성과 또 그 검다라는 것이 주는 그 카리스마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좀 검은 성모상 뭐 직접 만져보고 오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또 가서 또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죠. 드래곤볼. 예, 드래곤볼. 지구라고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거 그 누드비치 네. 궁금해. 아니 가서 네. 어떻게 눈 마주치면 피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쳐다보셨어요? 저 쳐다봤는데 곧바로 피했죠. 저는 뭐 그 사람들은 서로 눈 잘 마주쳐요?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안 맞추지는 눈 자체를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빼놓고는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이런 게 없는데 동양 분들이 좀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그런 느낌 아시죠?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뭐 한번 눈 마주쳤다가 제 스스로가 이렇게 좀 뭐 그쪽은 벗고 있고 저는 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입으면 안 때문에.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잽싸게 눈을 피하고 이렇게 피해서 저는 왔습니다. 원래 그 문화에서는 이렇게 눈 마주치면 한번 웃어주고 윙크 한번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벗고 있으니까 윙크하면 좀 이상해지. 그렇습니다. 이게 윙크도 못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네. 역시 그 틈나는 대로 한국 드라마를 좀 봐야 되겠다. 오늘 진짜 드라마 얘기할 때마다 뭔가 죄인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참 그래도 그래도 클립으로 몇 개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알거든요. 좀 클립으로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못 보니까 네.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설명한다라기보다도 감동을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